봅시다. 자, 일단 AC가 3분의 2파이. 그러면 요게 여기가 120도가 되고 180 곱하면 여기가 120도.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60도. 그다음 여기는 60도. 이렇게 될 텐데.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1P가 있어요. 삼각형 ABC랑 그다음에 CD의 둘레를 외접하면서 돈다. 자, 이때 원의 중심이 움직이는 흔적을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자, 공이 굴러와요. 조금 굴려봅시다. 그러면 여기쯤까지 공이 굴려면은 중심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P가 움직인 그 거리.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우리가 이제 중심이 움직이는 흔적이라고 좀 보시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굴러올지 좀 생각해요. 이렇게 떼굴떼굴 좀 굴러오다 보면은, 자, 공은 이 땅을 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여기까지는 분명히 굴러올 겁니다. 같은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까지는 굴러오는데, 자, 바닥에 닿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오른쪽으로 좀 쏠리게 돼요. 이게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요. 요 양쪽 변에 모두 접할 때. 한 점씩 닿았을 때. 이때부터는 진행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P 흔적은 지금 중심이 이렇게 일자로 가고 있거든.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야. 자, 근데 이거는 중1 때 나오는데 요 2라는 꼭지점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원이 딱 여기 왔다고 칩시다. 여기 왔다고 치면은 얘는 원을 직접 굴린다고 생각해요. 굴리면 떼굴, 떼굴, 떼굴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 그럼 여기는 커브를 돌아요. 공을 이렇게 보면은 얘는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라인을 바꾸려면 여기서 커브를 한번 돌고 공이 요쪽에 다시 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직선 내려가요. 얘가 바닥에 땅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요. 여기는 약간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공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쭉 일자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요 D라는 꼭지점도, 자, 마찬가지로 공이 한 여기쯤 이렇게 딱 도착했다 쳐요. 그럼 여기서도 공을 이제 굴려야 돼. 이쪽으로 넘기려면은 공은 떼굴떼굴 이런 식으로 좀 커브를 곡선을 그리면서 굴러갈 거예요. 그래서 원의 중심도 여기가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면서 굴러갈 것이다. 다시 공이 이쪽에 닿았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까 이 빨간 상황이랑 비슷하게 공이 쭉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공이 쭉쭉 땅에 닿고 올라가는데, 마찬가지로 양쪽에 모두 접할 때까지 이때 원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좀 갈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그 위에가 막혀 있으니까 바로 가로로 갈 겁니다. 흔적을 좀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이쪽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렇게 부채꼴 그리고 다시 오고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부분은 그냥 커브를 넣을 것이다. 원을 그리면서 회전할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서 이 흔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은, 자, 이게 여기는 이제 부채꼴 돌고 이렇게 돌고 부채꼴 돌고 이렇게 도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돌면은, 자, 여기 상황에서는 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꺾여 들어가겠죠? 이 상황이 뭐냐면 이제 원과 원이 딱 접할 때, 여기도 이제 원과 원이 접할 때 이때 그 길이 구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커브를 돌고 그다음에 여기 다시 커브 돌고, 요 흔적이 다 돌면 이제 23 플러스 8분의 3, 3분의 8 루트 3파이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가 좀 궁금하시죠? 나머지는 뭐 대충 각도 보이는데 얘는 부채꼴을 보니까, 자,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상황은 좀 크게 그려줄게요. 자, 직선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런 다음에 원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원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갔다고 치면은, 그러면 원의 중심, 그다음 원의 중심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둘 다 접할 때는 일단 반지름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요, 얘가 둘 다 수직이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내가 각도 보여줬는데 여기가 120도입니다. 그럼 120, 90, 90이니까 여기는 60이 되겠지. 상황 보세요. 그럼 다음 반지름이 아까 루트 3이었거든요. 여기가 루트 3. 그러면은, 자, 요 보라색이 길이가 루트 3이고요. 반지름. 자, 얘를 반으로 가르시면은 2대 1대 루트 3. 그래서 여기가 30도, 90도, 60도니까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 됩니다. 길이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 변의 길이가 1, 여기 변의 길이 1, 여기는 2 이렇게 돼요.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요만큼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요만큼. 요만큼의 길이가 아까 삼각형 한 변이 A였거든요. 근데 A에서 얼만큼 쪼개졌냐면은 요 보조선 하나 내려줄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 우리가 요 길이 구하고 싶거든. 요 길이는 전체 정삼각형 A에서 요만큼을 빼시면 됩니다. 근데 그만큼의 길이가 여기 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한 변, 이 짧은 변까지 접할 때까지 길이는 A 빼기 1, 여기도 A 빼기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는 어차피 정삼각형은 똑같으니까 A 표시해줄게. 짧은 부분. 그다음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똑같이 이제 이게 A-1이 되겠죠. 아까 전에 A에서 똑같이 1만큼 빼면 A-1. 이 부분은 A-1일 거고, 그다음 여기
그 삼각형의 한 변을 정확히 움직이고 있을 때는 여기는 이제 A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부채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자 중심각 잡아요. 여기는 120도가 되는데 그 이유가 얘가 90도, 90도 밑에 60도입니다. 그럼 얘가 120도. 그럼 여기도 120도예요. 이쪽도 중심각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가 120도. 그 다음 여기도 120도, 여기도 120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가 60도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리시면 돼요. 120도.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루트 3이면서 120도짜리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쓸게.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 중심각이 120도니까 4 곱하기 이때 L은 R세타라는 공식 기억할 겁니다. L은 R세타. 그럼 반지름이 루트 3이고 세타는 120도고 이걸 3분의 2파이라고 잡아요. 3분의 2파이. 120도는 라디안으로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부채꼴 4개를 다 더하시면 호의 길이 다 더하면 3분의 8루트 3파이. 자, 3분의 8루트 3파이인데 여기 보시면 3분의 8루트 3파이가 있죠. 이 3분의 8루트 3파이가 부채꼴 4개의 호의 길이었다. 이렇게 x를 써줍니다. 그럼 나머지 23이 뭐냐면은 이 중심이 움직인 흔적. 지금 보면 a가 이렇게 2개 보이고 그 다음 a-1이 4개 보입니다. 꺾여서. 그래서 2a 플러스 4에 a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23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23. 그러면은 요거 분명식하면은 2a 플러스 4a 빼기 4는 23. 그래서 6a는 27이고 a는 6분의 27, 2분의 9 이런 느낌을 써서 답으로 써주면 2번이 답입니다. 그죠? 뭐 조금 어렵긴 한데 뭐 그냥 가벼운 도형 문제 푸는 느낌으로 좀 가주세요. 요것도 비슷합니다. 253번. 자 이번엔 S1 빼기 S2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거 뺄 때는 이 S1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맞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바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얀색 부분이 있는데 내가 얘를 그냥 이해돕기 위해서 C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S1 빼기 S2를 이렇게 바꿀게요. S1 플러스 C에서 S2 플러스 C를 빼도 CC 없어지면은 S1 빼기 S2가 되겠죠. 그걸 잘 생각하면은 자 S1 플러스 C로 바꿨을 때 이거는 여기 둘을 합친 부분 요 부채꼴의 넓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파란 부채꼴의 넓이로 살짝 문제를 바꿀 거예요. 왜냐면 부채꼴 넓이는 뭐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걸 좀 쓸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S2 플러스 C도 잘 보시면은 여기는 마름모 마름모 맞을 거예요. 어쨌든 마름모에다가 요 C를 넣으면 얘도 잘 보시면 부채꼴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색칠하면 얘도 부채꼴이에요. 이거는 빨강 부채꼴을 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바꿔서 아예 부채 빼기 부채꼴로 좀 문제를 바꿔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S1 플러스 C 어차피 반지름은 같을 겁니다. 이게 반지름 3이니까 자 요게 반지름 3 여기도 반지름 3 그리고 부채꼴은 요렇게 생겨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3, 3 아니다. 이쪽이 아니라 잘못했죠. 자 여기가 3 그다음 여기도 3이에요. 3, 3. 그거의 부채꼴이라고 보시면 문제 없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전체 원에 대한 부채꼴. 자 이때 중심각이 어떻게 되냐면은 6분의 5파이는 150도거든요. 150도. 그러면은 각도를 보여줄게. 요 안쪽이 150도, 바깥쪽 여기는 210도 이렇게 됩니다. 210도. 라디안으로는 6분의 7파이가 되겠죠. 180분의 210이니까. 그래서 이 S1 플러스 C 파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의 제곱 곱하기 6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난 빨간색 부채꼴 빼야 돼요. 이 빨간색 부채꼴은 어차피 요 왼쪽에 있는 원을 따르기 때문에 중심각이 150도를 따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식으로 쓰면은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50도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따라서 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면은 2분의 9에 6분의 7파이 빼기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좀 빼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는 2분의 9 곱하기 6분의 2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3이랑 9 약분되면은 이 답은 2분의 3파이 4번을 구해주면 된다. 아예 S1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S1 플러스 C에서 S2 플러스 C 부채꼴 빼기 부채꼴로 전환하는 연습. 어차피 시험에 도형 문제 한 문제 나올 건데 뭐 이런 느낌을 적용할 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5번 반원이 부채꼴 안에 접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반원의 넓이를 우리가 좀 식으로 잡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반원의 반지름 어쨌든 접점이 보이기 때문에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름 내가 R로 볼 거거든요. R. 근데 자 옆에 직각삼각형 보시나요? 얘가 6분의 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각으로는 30도입니다. 그럼 30도, 90도, 60도가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게 그 특수각의 비율이 2대 1대 루트 3이 될 거예요. 2대 1대 루트 3.
근데 내가 반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반원의 반지름을 R로 우리가 세팅을 했기 때문에 요 빨간색의 길이는 2R이 될 거야. 그러면 자 여기 2R에다가 R이 더하면 전체 길이가 3R이 되겠죠. 이 3R이 뭐가 되냐면은 전체 부채꼴의 반지름 4가 된다. 이런 느낌을 쓸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게 전체 부채꼴이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반지름은 똑같아. 4, 4 똑같으니까 3R은 4가 되고 반지름은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보자고요. 자, 부채꼴 OAB의 넓이. 자, 수험 공식으로는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걸 좀 사용을 했어. 자, 여기 세타 6분의 파이 나와 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의 전체 제곱 곱하기 6분의 파이. 전체 부채꼴 넓이에서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 빼줄 거예요. 반원의 넓이는 얘를 강제로 공식화시키면은 2분의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의 전체 넓이 파이 R 제곱을 반으로 나눴다. 그리고 반지름이 3분의 4였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9분의 16 곱하기 6분의 파이에서 빼기 2분의 파이 곱하기 3분의 4의 제곱 그러니까 9분의 16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면 돼요. 9분의 16 곱하면은 그럼 2랑 16 약분은 8이고 6이랑 8 약분해서 3과 4 그래서 27분의 4파이에서 자 오른편이 2랑 16 숫자가 왜 이렇게 작냐? 잠깐만 기분 탓인가요? 상관없나? 27분의 4파이 좀 말이 안 되게 작는데 자 얘가 9분의 16이고 8이고요 뭐야 왜 2를 또 약분했지? 다시 아니 실수했어요. 자 이거는 원래 9분의 16이었고 잠깐만 말도 안 되는 실수 아예 바보자 바보 3분의 4의 제곱이 아니지 여기는 그냥 4의 제곱이죠 4의 제곱 원래 부채꼴 사였으니까 여기 수정할게요. 자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6분의 8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 2랑 16 약분은 8이고 6과 8 약분해서 앞에 있는 전체 부채꼴은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에서 그 다음에 반원의 넓이 얘가 2분의 파이 곱하기 9분의 16 하시면은 얘가 9분의 8파이 이걸 빼시면 될 거예요. 9분의 8파이 빼서 이 답은 9분의 10에서 8 빼면 9분의 4파이가 되고 얘를 답으로 4번을 써주시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깔끔합니다. 자, 다음에 이 26번. 자,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요. 여기까지가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이렇게 가는데 어렵진 않으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기본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서 이 색칠한 정육각형은 이렇게 지름 3개로 쪼개주면은 그림이 어쨌든 대칭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6개 생겨요. 그래서 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6배를 해주시면 된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를 최대한 좀 잘 구해야겠죠. 여기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원이 있고 문제 나와 있어요. 각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 6개. 여기가 지름입니다. 근데 자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게 정삼각형이거든. 이유는 반지름 똑같고 요 중심각이 60도예요. 정육각형이어서. 그래서 60, 60으로 정삼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살짝 밖에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밖에 빠져나오겠지. 그럼 나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여기는 한 조각만 딱 빼면은 요 부분의 넓이 어떻게든 정확하게 좀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랑 여기가 2등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길이는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찍기거든. 얘랑 얘가 반반이요라고 하시면 그냥 찍기식이 되니까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요 원의 중심이 있는데 그쵸? 여기랑 요 만나는 두 점을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여기 부분이 이제 부채꼴이 될 거야. 부채꼴. 그쵸? 부채꼴이 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빨간색 부분은 자 여기 전체 사각형의 넓이에서 사각형 넓이에서 요 부채꼴 넓이를 빼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 부채꼴은 아무리 봐도 중심각이 60도인 게 찍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정삼각형이 있어요. 근데 2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얘도 60, 그 다음에 여기도 60.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두 개도 정삼각형이야. 60, 60, 60. 다 이렇게 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일단 확실하게 자 여기가 이제 중심각은 60도인 거 알고 얘도 6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이 사각형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여기를 반으로 딱 잘라볼게요. 여기 딱 반으로 잘라요. 그러면은 길이가 이게 마름모가 되는 걸 어떻게 증명해줄까? 자 일단 요 길이가 1이고 오케이. 정삼각형으로 되겠다. 자 요 길이가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나머지 길이도 여기가 1, 여기도 1, 여기도 1, 여기도 1이에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원래 반지름은 2예요. 원래 반지름이 2니까 근데 이거는 잠깐 이건 잘못했어요. 잠깐
요 순서가 좀 잘못됐는데 다시 보실게. 이거는 내가 문제 좀 잘못 읽었습니다. 방금 건. 이 반지름을 R로 잡으시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2거든요. 여기까지가 2. 그리고 여기 정삼각형 2. 그런 다음에 여기가 2예요.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반지름이니까 반반 쪼개져서 1, 1, 그 다음 여기도 1, 여기도 1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반반 나눠진다 소리예요. 그러면은 요쪽도 1이고 요쪽도 1이고 얘도 1, 얘도 1.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은 마름모야. 이 마름모의 넓이는 그냥 요 정삼각형 넓이 곱하기 2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서 배우는 공식 AB sin 세타 요걸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정삼각형이 좀 편하니까 정삼각형 넓이의 2배라고 할게요. 그럼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곱하기 1의 제곱. 요게 정삼각형 넓이고 잘 모르나요? 요거 써줄까요?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은 AAA. 이게 1번으로 풀고 싶으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 실제 공식입니다.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되냐 2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중심각이 60도거든.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 A제곱 사인 60이네요. 이론상으로.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근데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 됩니다. 그래서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면은 어쨌든 4분의 루트 3 1의 제곱 곱하기 2. 요거 하면 전체 마름모가 되겠죠. 마름모에서 요 위에는 콘 모양을 빼요. 이 부채꼴. 지금 약간 흐려졌는데 이 부채꼴을 빼야 됩니다. 남은 부분.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그 다음 세타 3분의 파이를 빼셔야 돼요. 중심각이 60도니까 3분의 파이죠. 그럼 이걸 빼버리면은 남는 게 요 빨간색 부분인데 이 빨간색 부분을 식으로 쓰면은 2랑 4분의 루트 3 약분해서 2분의 루트 3 빼기 6분의 파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여기는 빨간색 부분의 한 조각의 넓이가 되겠죠. 근데 아까 얘를 6조각으로 우리가 좀 잘랐기 때문에 전체 여기다 6 곱하면은 3루트 3 빼기 파이 1번을 답으로 써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 29번 요거는 그냥 대충 식으로 풀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부채꼴의 넓이가 63대 이렇게 잡아주세요. 산술기하 평균 싫어하시죠 솔직히. 그럼 그냥 이참수로 보일까요? 이참수가 좀 더 이해하기 쉬워서 그래요. 둘 다 가능한데 자 반지름 R, 반지름 R, 코의 길이 L, 그리고 중심각 세타, 넓이 S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넓이 S는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 RL이랑 공식도 있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이 둘레 길이를 나는 2R 플러스 L이라고 할 거예요. 2R 플러스 L이 K라고 할 건데 이 K가 제일 작아지는 순간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식을 좀 바꿔주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L이라는 한 문자가 좀 굉장히 거슬립니다. 나는 반지름 R로 좀 통칭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L은 K-2R 이렇게 되겠죠. L은 K-2R 이거를 L 자리에 살짝 집어 넣어줄 거예요. K-2R 그러면 자 얘는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넓이 S는 2분의 1 아래 그 다음에 K-2R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 참수가 안 되나? 부채꼴의 넓이가 64고정. 아니면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를 얘가 64고정이거든요. K-2R로 하지 말고 여기서 L을 이렇게 바꿀게요. 다른 방식으로 할게. 자 이 부채꼴 넓이는 64거든요. 여기서 L을 R로 바꿀게요. 그래야지만 좀 식이 이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L은 2분의 R을 반대로 역수 넘기면은 R분의 128 이렇게 됩니다. R분의 128. 여기서 2분의 R 역수 넘기면 R분의 2 곱하면 되니까 R분의 128이죠. 그럼 요 R분의 128을 요 자리에 넣어주세요. 그렇죠? 그럼 2R 플러스 R분의 128은 K가 되는데 이 K가 제일 작아야 돼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산술기하 평균 쓰시긴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분수 형태니까. 이참수가 아니라 분수 형태가 나와서 요거 산술기하 평균으로 분모의 R 분자가 R 있으면 산술기하 쓰기가 매우 좋죠. 이게 상황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합과 곱이 명시가 돼 있을 때 x 플러스 y가 2고 x, y의 뭐 최대값 혹은 최소값을 구한다. 이럴 때 합과 곱이 제대로 나와 있을 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산술기하 평균 쓰기 좋고요. 좀 더 쓰기 좋은 형태가 하나는 a분의 3 더하기 하나는 뭐 3a 분모에 a가 가 있고 분자에 a가 있을 때 둘이 이제 역수 관계로 바뀌어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 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양수란 조건은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기 2r 플러스 r분의 128이니까 요거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면 알려는 여기 있어요. 자 얘는 2루트 둘의 합은 항상 2루트 너와 너의 곱입니다.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반지름 r과 반지름 r 없어지면은 2루트 256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루트 256은 16이니까 16 곱하기 하면 3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둘레 길의 최소값은 32, 5번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 라는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채꼴 문제는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어차피 방학 때 수원 좀 빡세게 돌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 거라 생각하고 삼각함수의 정의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거는 정의로 풀어서 단위원이 필요해요. 단위원이 필요하고 한 번에 공식 다 보여줄게요. 어차피 한 번에 해야 되니까. 자, 여기 원위 있는 하나의 동경이 있어요. 이걸 움직이는 점 P가 있다고 칩시다. P의 좌표를 X, Y라고 잡을 거예요. 그리고 반지름을 R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초선과 이루는 각, 그냥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해줍시다. 자, 그럼 여기서 정의가 대충 기억나셔야 되는데 이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사인 세타는 R분의 Y,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그 다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되고요. 여기서 파생된 공식은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얼사탄코. 자, 얼사탄코의 의미는 자, 요 얼의 위치는요. x, y가 모두 플러스예요. 어차피 반지름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x, y가 플러스고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플러스가 되는 4분면, 1, 3면이다. 그 다음에 2, 3면에서 s인 이유는 나머지는 마이너스, 사인은 플러스라는 얘기죠. 얼사탄코의 뜻은. 자, 여기는 2, 3면 같은 경우는 이게 좌표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 좌표 마이너스, y 좌표 플러스. 이러면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사인만 플러스. 그치? 그 다음에 3, 4분면에 위에 있는 점 P가 위치한다고 치면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분의 Y는 마마 플러스 이렇게 돼서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탄젠트만 플러스 이런 느낌으로 4, 4분면의 위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코사인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 플러스분의 마이너스 하면 탄젠트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은 여기선 코사인만 플러스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여기서 수식 조금 더 만들어 본다고 치면은 자, 이 식을 좀 변형해서 y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거예요. y는 r 사인 세타. 그다음 밑에 식 바꿔서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때 반지름이 r인 단위원의 방정식은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요. 그럼 식이 한 번에 다 설명하는 거예요. r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r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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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면은 제일 유명한 공식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각도가 똑같으면 항상 1이다. 그리고 변환 공식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고 그 다음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뀔 수가 있다. 이거는 정말 많이 쓰는 공식이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아까 탄젠트가 x분의 y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모를 빼니까 이렇게 전체 분모를 빼면은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r 없어지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서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기본 공식을 다 증명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각함수 정의로부터 파생된 공식이고 자 이제부터 한번 봅시다. 정의로 풀어야 돼요. 자 일단 1, 3분의 점 P가 있으니까 대충 찍어요. 점 P를 대충 찍고 자 동경이 대충 있을 거예요. 요 원점이랑 연결한 시계바늘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맨 처음에 y는 x 대칭 이동시켜 문제에 맞게끔 설계해 주세요. 일부러 P는 살짝 각도 낮춰볼게요. 자 P라는 점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자 먼저 기준선 y는 x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시키래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을 요 y는 x에 대해서 뒤집으면은 이게 q라는 점이 생긴대. 여기 q. 그렇죠? 이렇게 둘이 대칭이 된다고 하는데 그다음 q를 이번에 원점 대칭한 점을 r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일직선으로 해서 반대편에 r이라는 점을 또 잡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일직선 내리면 요 점이 r이 될 텐데. 그렇죠? 이게 원점 대칭한 점이 됩니다. 자, 이때 OP, OQ, OR이 나타낸 각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럼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알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 감마는 그 시초선 기준이기 때문에 감마는 좀 큰데 여기까지가 감마예요.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다.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잡을 거냐면은 T의 좌표를 내가 대충 세팅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A, B라고 세팅할 거예요. 그럼 먼저 모든 점의 좌표 잘 보세요. Q라는 점의 좌표는 D, A로 바뀝니다. 이게 Y는 X 대칭이죠. 그 다음 다시 B, A를 원점 대칭 땡기면은 R이란 좌표는 X, Y가 모두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약간 이렇게 일반화를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자 사인 알파가 3분의 1. 아까 사인의 근본점이 뭐냐면은 사인 알파는 R분의 Y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반지름은 뭔지 모르거든요. 반지름은 뭔지 모르는데 이 세 개의 반지름은 잘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R이라고 하나로 좀 놓고 갑시다. 아니면 이거 피타로 써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셔도 되기는 해. 편의상은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까?
이게 이제 반지름의 길이는 어쨌든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a 제곱 플러스 b. r이라는 새로운 문자보다는 그렇게 쓸게요. 뭐 이거는 선택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사인 값은 y 좌표 b. 요게 이제 3분의 1인 거야. 이런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죠. 어쨌든 얘가 r분의 y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정리를 하면은 한 문자로 좀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각대각 곱하면은 3b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삼각함수의 정석적인 정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변 제곱했을 때 9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그러면은 a 제곱은 8b 제곱이고 a랑 b의 뭐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a랑 b의 뭐 일사면이니까 a는 2루트 2b 이런 느낌으로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자, 여기가 실제로는 2루트 2b, b가 됩니다. 2루트 2b, b.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요걸 b, a로 바꿨으니까 b, 2루트 2b 이렇게 바뀌고요. 한 문자로 정리하면 조금 더 계산이 편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루트 2b 이렇게까지 서있게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잡았는데 그러면 요 반지름 r도 좀 새롭게 합시다. 자, 2루트 2b, b에서 원점까지의 거리 요거 반지름 r을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보시면은 루트 r은 x좌표의 제곱 8b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니까 루트 9b 제곱이 되고 이거는 3b가 될 거예요. 반지름 3b. 그래서 여기 있는 시계 바늘의 모든 반지름은 다 3b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걸 다 표기할 수 있거든요. 얘를 3b로 봤으면은 자, 이제 사인 제곱 b를 베타를 먼저 볼 건데요. 자, 일단 사인 베타는 정의상은 r분의 y입니다. 근데 이 베타가 이루는 요점, 그러니까 q라는 점을 보시면은 y좌표가 2루트 2b고 그리고 반지름이 3b예요. 그래서 걔를 어떻게 쓸 거냐면은 3b분의 다시 써줄게요. 3b분의 2루트 2b 이렇게 되니까 b라는 점은 그냥 무시가 돼. 3분의 2루트 2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사인 베타 3분의 2루트 2 다 값으로 나오죠. 그 다음 탄젠트 감마 볼게요. 탄젠트 감마 정의상으로는 탄젠트는 x분의 y거든요. 그럼 감마가 이루는 점 아래 xy 좌표는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2루트 2b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2루트 2b니까 마마 플러스로 바뀌어서 2루트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걔를 이제 제곱해서 여기다 넣어주고 9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9배 3분의 2루트 2 제곱하면 9분의 8. 그다음 탄젠트 제곱합은 2루트 2 제곱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돼서 분배 법칙 때리면 8 플러스 72가 되니까 답은 80 이렇게 하시면 아무런 손색 없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위원 정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푸는 애들이 이제 기본 개념이 잘 잡힌 거고 이게 혼자 안 푸는 애들이 기본 개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먼저 기본 개념 캐치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 난 아직 기본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은 마표 교과서 시간 내면서 조금 복습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34번까지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건 뭐 삼각함수 아니고 로그함수 문제도 아니긴 한데 문제는 알거든요. 요거까지는 그래도 단위원을 이용하는 거니까 얘까지 오늘 설명하고 다음 문제부터 다음 시간에 가는 식으로 이제 뭐 경제 수학이고 나발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금요일부터 그냥 육모 해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조금씩 하루에 다 몰아서 하긴 좀 힘들면 금요일 한번 하고 주말에 한번 하고 약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해줄게요. 그럼 주말엔 그냥 육모 싹 해주고 뭐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좀 빠르게 좀 정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줍시다. 어차피 하루 만에 다 끝내기는 좀 많은 양이니까 그렇게 잡아줄게요. 자, 234번. 그리고 내가 차 나오는 일정 어차피 내가 전화 받고 있으니까 만약에 토요일에 진짜 시간 좀 겹칠 것 같다 싶으면은 너한테 좀 방해가 될 테니까 그럼 아예 그냥 일요일로 수업 빼서 그냥 한번 해드릴게요. 어차피 일요일에도 크게 상관없겠죠? 아니면 부담되면은 그냥 이번 주 하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해도 되긴 해요.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알겠죠? 그치. 제일 깔끔해.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그래서 이번 주말 잡았는데 이거는 차 출고 일정이 왜냐면 이게 차 받으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그걸 해줘야 돼. 계약서랑 이런 거 해가지고 내가 좀 1시간 정도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거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A가 마이너스 1,0, B는 1,0. 그게 너 시간이랑 안 겹치면 상관없는데 그게 보장이 안 되니까 지금.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원이 있는데 조금 더 생각해봅시다. 자, 어쨌든 이런 원이 있어. 자, 근데 얘가 이제 선분 AB가 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이제 지름이고 중심이 0,0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충 로그 함수 좀 어줍지 않게 껴있는데 로그 AX가 올라가요. 그래서 뭐 올라간다고 칩시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는데 로그 AX는 확실하게 1,0을 무조건 지나거든요. 로그 함수. 그리고 여기
그 y축이 점근설이기 때문에 복수는 다 했으니까. 그래서 로감수는 대충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게 로그 a의 x라고 보시면 돼요. 1,0은 무조건 지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두 점 중에서 b가 아닌 점.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p입니다. 이 점이 p라고 나왔어요. 근데 ap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 A에서부터 P까지를 선으로 그으면은 요 길이, 파란색 하면 좀 헷갈릴 테니까 여기 빨간색 합시다. 자, AP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그리고 P랑 B도 한번 이어주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이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원주각이 90도가 될 거예요. 지름에 대한 원주각. 그럼 여기가 루트 3이고 길이 잘 보세요. 숨겨진 거 있는데 여기 길이가 2입니다. 지름의 길이.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여기서 숨겨진 건 중요한 거는 각도예요. 자, 2대 1대 루트 3 보였다고 치면은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가 될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살짝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의 정의 단원에는 뭐 좀 있을 필요가 없긴 한데 어쨌든 30도, 60도가 되면은 뭘 구해야 되냐면 요 P라는 점을 잡고 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뭐 A의 루트 3 순구라고 했는데 P라는 점을 알아야지만 결국 로그 함수에 대입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서의 목적은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세팅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나는 이렇게 접근할 거예요. P에서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줄 거예요. 이렇게. 지름에 수선의 발 내리면은 다시 90도, 60도, 얘가 30도가 되겠죠. 그럼 또 다시 오른쪽에서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길이가 2분의 1, 그 다음에 요 길이, 요 세로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될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가장 쉬울 거야. 2대 1대 루트 3. 그럼 P의 좌표는 솔직히 이것만 알고 있어도 대충 좌표를 만들 수 있거든. P의 좌표는 1에서 왼쪽으로 2분의 만큼 갑니다. 그래서 2분의 1, 그 다음 y는 0에서 아래쪽으로 2분의 루트 3만큼 내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를 로그 함수에 넣으시면은 식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로그 a의 2분의 1 이런 느낌이겠지. 좀 마음에 안 들죠, 식이? 일단은 내가 구해야 될 건 a의 루트 3승이기 때문에 자, 미치 a 로그 지수 형태로 변환해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승은 2분의 1이다. 이런 느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천천히 없앨 건데 지수 마이너스 없애고 싶어요. 그럼 뭔 짓 하면 되냐면은 양변을 역수 취하면 돼. 그래서 a의 2분의 루트 3승은 2 이렇게 되겠지. 그 두 번째는 2분의 거슬리거든요. 그러면 양변을 지수에 1을 곱해서 제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딱 깔끔하게 a의 루트 3승은 2의 제곱 4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이건 솔직히 좀 단원 자체가 뭐 굳이 삼각함수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정의는 이렇다라고 해서 삼각비를 이용해서 특수항만으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마무리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삼각함수 계산 그리고 이게 또 나오긴 한데 그다음부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그래프 삼각함수 그래프랑 이렇게 좀 연계해서 이게 삼각함수 그래프는 최근에 어려운 문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쉬운 문제로 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킬러 문제 빼면은 다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 잘 정리해서 금요일까지 복습해 보세요. 지루한 경제 수업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자유소리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6월 모평 뭐 일단은 2, 3점부터 그냥 차근차근 나가는 걸로 이렇게 순서 맞춰서 진행을 해봅시다.